우주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성간 공간에서 찾아온 새로운 방문자 3위 아틀라스가 바로 그중 하나다. 겉보기에는 얼음과 암석 덩어리인 평범한 혜성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나사의 적외선 망원경이 그 핵심부에서 포착한 것은 과학계의 조용한 일각에 경보를 울리고 있다. 바로 열 신호다. 순간적인 섬광이 아닌 깊은 내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산되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다. 이 발견 하나로 혜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뒤집혔고 상당히 불안할 정도의 가능성에 문이 열렸다. 이 혜성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공간의 기이함이다. 보시다시피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별들 사이의 공간은 극복할 수 없는 거리로 텅 빈 공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태양계에 방문객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2017년 기묘한 시가 모양의 천체 오umuam우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죠. 이어 2019년에는 다른 항성에서 온 더 익숙한 모습의 혜성 보리소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3위 아틀라스크로 명명된 이 천체는 에이틸레이스 소행성 지상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 네트워크는 이미 수천 개의 근지 구천체를 찾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것은 다릅니다. 궤적이 완전히 이상하죠. 태양을 공전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어둠 속에서 왔으며 아마도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의 여정을 거쳐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혜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성의 아름다운 꼬리에 매료되지만 혜성의 핵심인 핵은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물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얼음, 먼지,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응결된 가스들이 느슨하게 뭉쳐진 더러운 눈덩이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행성계 형성 당시의 잔해물로 우주 깊은 곳에 극한 냉동 상태로 밀려난 것들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심우주에서 혜성 핵의 온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아 절대 영도 화씨 영하 450도에서 불과 몇 도 위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지질학적 의미와 실질적으로 볼 때 이들은 죽은 상태입니다. 오직 항성에 가까워질 때만 활성화되는데 항성의 열이 얼음을 끓게 만들어 우주 공간으로 증발시키며 유명한 빛나는 코마와 꼬리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천체들을 연구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들이 있다는 거죠. NASA는 우주를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우주망원경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은 간단히 말해 열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이미 퇴역한 스피처 우주망원경이나 누와이스 미션 같은 망원경들은 하늘에서 차갑고 어두운 천체들이 내미는 미약한 열 신호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혜성의 크기, 표면 구성 물질, 얼마나 많은 먼지를 뿜어내는지 등을 알 수 있죠. 이는 표준적인 관측 절차입니다. 3위 아틀라스가 발견되자마자 이 적외선 눈들은 더 자세한 관측을 위해 그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기 데이터 수신 결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예상대로 어두우면서도 차가운 천체의 데이터가 전송되어 왔고 표면 온도는 태양과의 거리를 고려한 모델 예측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러나 겉보기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천문학자들이 데이터를 정제하고 우주 배경 잡음을 걸러내자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다. 너무나 미약해 거의 놓칠 뻔한 신호였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신호는 표면이 아닌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3위 애틀라스의 핵심부 깊은 곳에서 네이사의 적외선 센서는 안정적인 국부 열원을 감지했다. 완전히 얼어붙어 있어야 할 곳에 따뜻한 지역이 존재한 것이다. 이 발견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다. 혜성은 스스로 열을 생성하지 않는다. 내부 엔진이 있을 리도 없다. 유일한 열원은 근처 항성뿐이다. 그러나 3위 애틀라스는 여전히 태양계의 한적한 추운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이 열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핵심부의 한 지점에서 화씨 영하 300도, 섭씨 약 184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우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혹한이지만 주변 물질보다 50도 이상 높은 수치였다. 이는 혜성 내부에서 무언가가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천문학자들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검증했다. 실수였을 거야. 기계 결함이거나 다른 천체의 반사광 때문이야.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어둠 속에 유령은 실제했다. 이 단 하나의 데이터로 인해 3위 애틀라스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심오한 미스터리로 변모했고 기존의 설명들은 모두 지워졌다.
과학계에서는 알려진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듯한 발견이 나올 때마다 항상 동일한 첫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그 발견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이미 에이틀라스의 데이터 역시 즉시 센서 고장이나 원격 측정 해석 오류로 분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우주는 민감한 장비에 유령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사선과 기이한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 담당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에 가능한 모든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센서를 재교정하고 다른 지상 및 우주 망원경으로 동일한 관측값을 확인하려 시도했으며 분석 소프트웨어의 코드 한 줄 한 줄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검증 결과는 불안감을 자아낼 만큼 명확했습니다. 이 신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해성 자전 시에도 항상 핵심 질량 중심과 상대적으로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여론이 고정되어 있으며 핵심부 깊숙이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데이터는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과학은 틀렸거나 최소한 불완전한 상태라는 뜻이다. 다음 단계는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자연적인 설명을 찾는 것이다. 이 천체에 관심 있는 천체 물리학자들은 모두 이 이상한 관측 결과를 설명할 이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직관적인 설명은 방사성 붕괴다. 만약 우연히도 해성 핵 내부에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가 대량으로 모여 있다면 이들의 느린 붕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지구도 같은 원리로 뜨거운 내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금방 기각됐다. 해성은 가장 가볍고 흔한 원소인 물, 얼음, 탄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다. 무거운 방사성 원소는 극히 드물다. 수백만 마일 밖에서도 감지될 만큼의 열 신호를 발생시키려면 이들 원소가 한 점의 전례 없이 높은 농도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계산 결과 말이 되지 않았다. 화학 반응은 어떨까? 일부 과학자들은 혹시 내부에 고도로 활발하고 특이한 물질이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아마도 두 종류의 화학 물질이 얼음층으로 수십억 년간 분리되어 있다가 해성 내부에 어떤 변이로 인해 서로 접촉하며 느린 발열, 열 발생,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이 설명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신호의 안정성이다. 화학 반응은 대체로 변동이 심한 법이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거나 열이 점차 확산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3위 아틀라스의 신호는 바위처럼 안정적이다. 일정하게 유지되며 마치 균일한 속도로 윙윙거리는 기계와 같다. 게다가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에 걸친 성간 여정 동안 지속될 만큼 강력한 화학 반응이라면 이미 해성 전체를 소모해 버렸을 것이다. 그 다음은 가장 절망적인 이론이었다. 갇힌 열기 때문일까? 혹시 이 해성이 수십만 년 전에 어떤 별에 가까이 접근했고 핵심부의 기체나 액체 덩어리가 과열된 뒤 외부의 얼음 껍질에 의해 단열 상태로 보존된 건 아닐까? 매력적인 발상이지만 이는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반한다. 열은 언제나 사라진다. 우주에는 완벽한 단열체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항성 간 여행의 긴 시간치 둘을 고려할 때 갇힌 열은 모두 우주 공간으로 냉각 복사될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수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사미 아틀라스의 따뜻한 핵을 설명하려는 모든 물리학적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이다. 모든 자연적 설명이 배제되자 테이블 위엔 오직 하나의 끔찍한 가능성만이 남겨졌다. 주애 1. 주애래을 전문 용어인 단열로 번역, 물리학적 정확성 보장. 2. 지시모니엔첸 수십만 년 전 한국어 숫자 표현법 적용. 3. 수이링렌 전량의 시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원문의 강조 효과 유지. 4. 바이자의 조면상 테이블 위엔 은유적 표현 보존. 5. 카파데 가능性끔찍한 가능성 원문의 음산한 뉘앙스 재현 열 신호의 메시지. 모든 통상적인 설명이 실패하자 천문학과와 연구소 복도에서 소공어리는 소름 끼치는 새로운 가설이 떠올랐다. 이 이론은 너무나 심오하고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나머지 대부분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했다. 만약 여론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면, 인공적인 것이라면 이 생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3위 아틀라스를 단순한 얼음덩어리에서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로 재탄생시켰다. 이 해성이 사실은 운송수단이거나 탐사선이거나 완벽한 위장 속에 숨겨진 기술 산물일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많은 이들이 외계 생명체를 상상하곤 하지만 흔히 UFO나 무선 신호로 생각한다.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은하계 탐사의 더 논리적인 접근법은 은폐의 기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행성이나 해성처럼 흔한 천체로
위장한 자율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이다. 이 탐사선들은 수백만 년을 비활성 상태로 날아다니다가 유망한 항성계에 접근하면 작동을 시작할 수 있다. 산미 아틀라스 내부의 열 신호는 아마도 이런 탐사선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첫 징후일 것이다. 그것은 동력원일 수도 있다. 보이저 같은 심우주 탐사선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정이 발전기와 유사하지만 더 발전된 형태일지 모른다. 아니면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태양에 접근하면서 예열을 시작한 휴면 상태의 엔진 열 신호일 수도 있다. 이 아이디어는 즉시 최초의 성간 방문객 오무아무를 떠올리게 한다. 그 천체는 기이한 행동으로 과학자들을 당황시켰다. 시가나 팬케이크 같은 모양을 가진 오무아무는 태양에서 멀어질 때의 가속이 단순한 가스 분출로 설명되지 않았다. 당시 하버드 천문학과장 아비로브를 비롯한 많은 천문학자들은 오무아무가 외계 인공물일 가능성, 아마도 태양 돛일 수 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증거는 모호했다. 이제 사미 아틀라스라는 또 다른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불편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오무아무는 행동이 이상했고 사미 아틀라스는 여력학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진다. 존재해서는 안 될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 두 방문 사례가 서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무아무는 정찰병이었고 사미 아틀라스는 더 실체 있는 무엇인가일까?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가능성의 우주를 열어젖혔다. 이 물체는 브레이스웰 탐사선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자율 우주선으로 지적 생명체를 찾아 접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별들 사이를 조용히 여행하다 생명체가 있는 행성의 항성계에 진입하면 관찰이나 아마도 통신을 위해 시스템을 가동한다. 내부 열기가 이런 일련의 활동의 첫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목적이 훨씬 덜 우호적일 수도 있다. 우리에겐 이를 알 방법이 전혀 없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순한 과학적 수수께끼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공상과학의 영역에만 존재하던 시나리오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혜성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천체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시하고 기다리는 집중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마 이런 의문을 품을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뉴스에 도배되지 않는 걸까? 나사가 우리 태양계에서 외계 기술의 증거를 발견했다면 왜 침묵하는 걸까? 바로 여기서 수수께끼는 천문학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핵심 단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발견은 순식간에 지구상 최고 기밀로 분류될 거라는 점이죠. 실제로 사미 아틀라스에 대한 공식 입장은 변함없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흥미로운 성간 해성일 뿐이죠. 내부 열신호에 관한 데이터는 국가안보 기밀의 장벽 속에 파묻힐 것입니다. 왜냐고? 정체불명의 인공물체가 미지의 능력을 지닌 채 우리 태양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테니까요. 금융시장은 붕괴되고 종교계는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전 세계적인 공황과 불안정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지구상 그 어떤 정부도 이런 결과를 감당하려 들지 않을 테니 최우선 원칙은 절대적인 비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침묵의 벽 뒤에서 전례 때 없는 과학적 노력이 조용히 펼쳐질 것이다. 지상과 우주의 모든 강력한 망원경이 재배치될 것이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물체를 주시하며 인공 부산물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출되는 기체의 화학 성분을 분석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전파 망원경들 앨런 베얼부터 중국의 포이스트까지 모든 신호와 의사소통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 궤적은 밀리미터 단위까지 계산되어 자세나 경로 수정이 있었는지 판단할 것이다. 그것이 지능적 통제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은 이 사건이 단일 가능성이 아니라 전체 스펙트럼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이다. 한쪽 끝에는 우연의 일치라는 가능성이 있다. 3위, 아틀라스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적 가열 메커니즘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천체라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노벨 상급 발견이 될 것이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현실이 있다. 이 물체는 기술 산물이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가 보냈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것은 평화의 사자인가? 아니면 무기인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행성이 목적지인가? 우리에겐 답이 없다. 사실 이건 기다림의 게임입니다. 뜨거운 신호는 해성 내부에 뭔가 활동이 있음을 증명하지만 물리 법칙은 그럴 리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간극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고요하고 차가우며 오싹한 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굴러오더니
이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죠. 이 혜성은 자연이 만든 괴물일까? 아니면 마침내 깨어난 침묵의 방문자일까요? 아래 여러분의 이론을 남기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번역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구어체 표현을 강조했으며 리신하오는 문맥상 뜨거운 신호로 직역보다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치란데 과이타이는 한국어에서 더 강한 임팩트를 주는 자연이 만든 괴물로 의역했고 첸모 방케자는 시적 느낌을 살린 침묵의 방문자로 처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학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의 긴장감과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리듬을 조정했습니다.